안녕하세요. 법규영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국회 탄핵소추 의결이 있는 날인데요. 제가 첫 번째 탄핵소추 의결 있는 날, 지난주에도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그때 못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한 네 가지 정도 이야기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탄핵소추의 정족수와 의결의 정족수, 그리고 현재 재판관이 6명밖에 없는데 지금 심리를 계속할 수 있는지,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에 의해서 심판 절차 정지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 경우에 심판 절차가 정지될 수 있는지, 나와서 검, 경, 그리고 이 모두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수사가 정말 적법한지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국회 탄핵소추 정족수,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정족수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헌법에 제적위원, 국회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소추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적위원 300명이니까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됩니다. 범야권이 192석이니까 8석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여권에서 8석의 이탈표가 있다면 그러면 탄핵소추가 가능합니다. 오늘 오후 4시에 탄핵소추 의결을 한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저희 큰애와 함께 여의도로 조금 이따 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추가 된 경우에 탄핵 최종 결정이 되려고 그러면 헌법재판소법에 의해서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헌법재판관이 원래 최 9명인데 지금 6명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6명 모두가 찬성을 해야만 탄핵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23조에 심판정족수란 제목으로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6명밖에 없어요. 때문에 이걸 물리해서 간다고 하면 재판관 심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최근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에서 이 위원장이 이 규정, 이 법 규정에 대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헌재가 인용 결정을 했어요. 그 취지는, 이유는, 논거는 뭐냐면 신청인은 헌재 탄핵심판 결정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데 해당 조항에 따라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면 이는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과대한 제한이라고 봤습니다. 결국 우리 대통령의 사건에서도 대통령의 사건에 마찬가지로 이 규정에 이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다고 하면 헌법재판소법 규정의 집행정지가 되어서 심리는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헌재법 51조에 보면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동일한 사유라는 것은 소추 사유와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라고 봐요. 그러니까 탄핵심판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와 네 번째 공소의 대상이 되는 사실관계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입니다. 때문에 심판 절차 정지 충분히 가능할 수 있거든요.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전례를 보면 고발 사주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의 탄핵심판 경우에 이것 때문에 탄핵심판이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탄핵심판 사건에는 최순실 형사재판과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판 멈춰달라고 요청했지만 헌재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다르다는 취지에서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좀 달라요. 지난번 박근혜 케이스에서는 본인이 아니라 최순실 사건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경우에는 본인 사건이기 때문에 좀 무조건 그러니까 계속 진행할 수 있냐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 생각은 탄핵은 고위공직자 파면 절차, 일종의 징계 절차 같은 거고요. 형사재판은 형벌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 사안의 중대성으로 봤을 때 진행을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이 부분이 좀 제가 생각했던 부분인데 지금 경찰, 검찰,
고위공직, 공수처가 세계다 수사를 진행하고 자기들의 헤게모니를 장악해서 기소하고 싶어 하는 것. 물론 기소권은 검찰과 공수처만 갖고 있긴 한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경찰, 검찰, 공수처 중 누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공수처법에 의하면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서만 고위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데 대통령은 포함됩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의 범죄 등에 대해서만 수사가 가능한데 이 규정을 좀 봐볼게요. 이 공수처법 제2조 3호의 가목을 보면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그리고 4호의 범죄만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쭉 보면 가목도 보면 형법 제122조부터 133조의 죄 이게 공무원 직무에 관한 범죄거든요. 그 내란죄 포함이 안 됩니다. 나목 직무와 관련된 형법 141조, 225조, 227조 등등인데 여기도 하나씩 따져보니까 내란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목의 특가법도 안 되고 라목, 마목, 사목, 아목 다 봐보니까 내란죄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법에 의한다면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검찰과 경찰이 남아있는데 기본적으로 경찰은 모든 수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법에 의해서 검사나 공수처법, 검찰청법에 의해서 이렇게 주어진 경우에 한해서 검찰이나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좀 전에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저는 판단했고요. 검찰청법을 본다고 보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항목과 같다고 되어 있고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통령령을 따라가 보니까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1. 부패범죄 2. 경제범죄 3.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했는데 여기 어디를 봐도 내란죄는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결국 정리한다면 내란죄는 경찰만이 수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경찰만이 수사할 수 있는 건데 끝까지 검찰 또는 공수처, 검찰을 놓고 볼까요? 검사가 수사해서 본인이 기소를 해야 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요? 형사소송법을 보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소제기 절차, 검사가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수사를 한 걸 결과로 해서 공소를 제기했다. 그 검찰청법을 위반해서 무효인 때로 저희는 보이거든요. 물론 이것도 좀 따져볼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개연성이 높다고 저는 보여요. 그럼 공소기각 판결을 받는다 하면 이제 무죄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공소기각 판결은 그 유무죄 판결과 다르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이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사부재의 원칙이라는 것은 한 번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하고요. 기판력은 확정 판결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후에 다른 법원에서 이전 재판과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다라는 법을 원칙을 말하는 겁니다. 때문에 정리한다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판단된 그 흠결된 소송 조건을 보완해서 검사가 추후에 공소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수사권 있는 경찰이 새롭게 수사를 해야 되고 그거에 의해서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해야 되고요. 추가로 기존에 했던 수사는 그 위법서집 증거, 형사소송법상 위법서집 증거 배제의 법칙에 의해서 그게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새롭게 경찰이 수사를 하고 그 수사를 바탕으로 검사가 공소 제기했을 때는 새롭게 유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아가서 여담으로 검사와 사법경찰 간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을 본다고 하면 상호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는 걸 요청할 수 있고 그러면 상대방이 이거에 대해서 응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범죄가 내란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이 이 규정 등에 의해서 상호 협조를 해서 공조수사를 진행한다. 그러면
위법적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적법한 공소제기가 될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이라도 검경이 서로 혼자만이 그걸 하겠다고 주장할 게 아니라 이 규정들을 활용해서 서로 상호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것 등 요청 등을 통해서 협력을 하면 이런 위법적 절차는 해소될 거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한 4가지 점에서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조금 뒤 이제 4시, 벌써 시간이 이제 꽤 1시 반 다가오고 있는데, 4시에 국회에서 헌법소추기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늦은 점심을 먹고 곧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 헌법적 사태 빨리 종결되어서 국가의 위기, 국가가 다시 안정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